우리 앞에서 스트링 클래스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문자로서 실제 프로젝트 투입되면 문자열 관련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 관련 작업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할 때 통상 뒷자리는 별표 처리해서 표시합니다. 주민 변수 스트링 타입을 선언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초기화합니다. 보면 생년월일 나타내는 앞자리수, 그리고 대시 다음에 첫 번째 숫자 1은 성별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이제 각 개인이 할당된 고유 번호입니다. 통상 회원정보에 주민등록 표시할 때 대시 다음에 성별까지만 표시되고 뒷번호는 별표 처리합니다. 문자를 다루는 방법은 객체지향 개념 배우기 전에 코딩 실습하는 예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정한 후 그 절차에 대응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 중에 대시 다음에 있는 번호를 별표 처리해야 되니까 대시를 기준으로 뒷번호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성별 여부는 표시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번호를 별표 처리하면 됩니다. 뒷번호를 가지고 오는 방법,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주민등록번호 구성을 보면 중간에 대시가 있습니다. 대시를 기준으로 앞부분, 뒷부분을 나누니까 우리는 뒷부분에 있는 번호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 대시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얻어와서 그 다음에 있는 문자의 인덱스와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자에 대한 인덱스를 구해서 두 인덱스 사이에 있는 문자열을 추출하면 됩니다. 자, 일단 방법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시 문자에 대한 인덱스를 구합니다. 인덱스 오브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보면 대시를 인자로 전달하면 인덱스를 idx에 저장합니다. 자, substring에서 0 idx를 입력하면 idx가 대시 위치의 인덱스니까 주민번호 중에 앞부분을 프론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1111 이 부분을 프론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템프 변수에는 뒷부분의 번호를 저장합니다. 보면 주민.substring에서 idx 더하기 1, idx가 대시의 위치니까 더하기 1은 성별 여부를 나타내는 문자 1의 인덱스입니다. 주민.length, 주민번호의 전체 문자 길이를 입력하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인덱스를 가리키니까 뒷부분에 있는 문자를 추출해서 템프에 저장합니다. 템프에 주민번호의 뒷부분 번호를 얻어왔으니까 1 다음에 있는 번호를 별표 처리합니다. 자, 포문을 이용합니다. 자, i0부터 temp.length 템프에는 지금 주민번호의 뒷부분에 있는 문자를 추출했으니까 성별 여부를 나타내는 첫 번째 문자부터 포문 돌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if에서 i가 0이면 i가 0이라는 얘기는 성별 여부를 나타내는 번호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별표 처리한 주민번호는 최종적으로 end 변수에 저장됩니다. i가 0일 때는 성별 여부를 나타내는 번호는 그냥 표시해야 되니까 temp.child method에서 i가 0이니까 결국에는 템포에 저장된 주민번호 뒷자리 중에 첫 번째 번호를 end에 결합합니다. 그러면 end의 값은 공백 문자열에 대해서 1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 후 다시 포문을 가서 이번에는 i가 1이 되면 이번에는 템포가 가리키고 있는 주민번호의 뒷자리 수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자 2를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i가 1이니까 if문이 거짓이니까 else로 가니까 기존의 end 변수에 있는 문자열에 별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이었으니까 이번에는 1 다음에 2 대신에 별표가 표시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문을 계속 돌면 결국에는 1만 표시되고 템포에 있는 문자열의 문자 개수만큼 별표가 계속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end에는 주민번호 중 뒷자리 번호에 대해서 첫 번째 숫자만 1로 표시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별표로 표시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주민번호를 출력합니다. 자, 프론트는 우리가 따로 구했으니까 프론트는 그냥 출력하고 end에 별표 처리한 뒷부분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출력하면 주민번호 중에 앞부분은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뒷부분은 성별 여부만 표시되고 다른 번호는 다 별표 처리가 됩니다.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문자열 관련 메소드를 이용해서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최초로 업무에 투입됐을 시 문자열 관련 작업을 맡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계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시 수강할 과목을 체크해서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수강 신청한 과목이 여러 개니까
각각의 과목을 콤마로 분리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서버 쪽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다시 한 개의 문자열로 전송된 여러분들이 신청한 수강 과목들을 구분자로 분리해서 각각의 과목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DB에 저장하는 이런 작업을 문자열을 처리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관련 작업은 입문자들이 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에 클래스 생성합니다. 주민 테스트, 주민 문자열 변수 선언 후 주민번호를 저장합니다. 자, 그런 후 인덱스 오브 메소드를 이용해서 대시 문자에 대한 인덱스 값을 구합니다. 먼저 주민번호 중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분리합니다. 주민증 서브스트링에서 0부터 IDX 변수까지의 문자를 추출합니다. 요게 주민번호 중에 생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걸 일단 푸른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템프에는 주민번호 중에 뒷부분의 번호를 저장합니다. 주민증 서브스트링 호출해서 IDX 더하기 1이니까 성별 나타내는 번호 1부터 주민점 랭스 메소드 호출해서 마지막 문자까지 있는 문자를 추출해서 템포에 저장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뒷번호에서 별표 처리한 주민번호는 엔드 변수에 저장됩니다. 엔드 문자열 변수를 쌍따옴표로 초기화합니다. 자, 폼은 돌면서 i가 0일 때는 뒷부분의 주민번호 중에 1, 즉 성별 여부를 나타내는 번호니까 그냥 end에 1을 저장합니다. 그의 번호는 다 별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else로 가서 기존 end의 문자열에 플러스는 해서 별표니까 다른 번호는 다 별표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번호 앞자리와 별표 처리된 주민번호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따라가 보면 됩니다. 자, 실행해서 먼저 IDX에 대시 문자의 인덱스를 얻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6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시 문자의 인덱스가 7번째 문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프론트에는 주민번호 중에 앞자리 번호가 저장됩니다. 자, 템포에는 뒷자리 번호 저장됩니다. 자, 폼은 돌면서 자, i가 0일 때는 end에 1을 그냥 저장합니다. i가 0 외에는 else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else로 가니까 지금 end 값은 폼을 돌 때마다 이번에는 1 뒤에 별표가 추가됩니다. 자, 계속 별표가 결합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번호를 출력합니다. 문자열 관련된 작업 여러분들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열 관련된 기능은 여러분들 코딩 테스트에서도 많이 봅니다. 제가 앞에서 상품 가격 표시할 때 세 자릿수마다 콤마 찍어서 표시하는 기능도 문자열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이미 정수값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세 자릿수마다 콤마 찍어서 표시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세요.